남편이 아내와 자녀 성폭행 이 충격적인 진실 공개. 용감한 형사들. 종합. 기사 입력 2023.11.11 17시 12분. 기사 수정 2023.11.11 17시 12분. 엑스포츠 뉴스 오승현 기자. 용감한 형사들 3분 파렴치한 범인의 민낯을 파헤쳤다. 10일 방송된 티캐스트 2채널 용감한 형사들 3회는 광주경찰청 3기동대 팀장 김양준 경위와 강동경찰서 성내지구대장 박미혜 경정, 화성서부경찰서 강력사팀장 강남수 경감이 출연해 직접 해결한 수사 일지를 공개했다. 첫 번째 사건은 집에 도둑이 침입했다는 신고로 시작됐다. 범인의 DNA를 국과수에 의뢰한 결과 절도범은 경찰서 4곳에서 쫓고 있던 연쇄 성폭행범으로 합동수사본부가 조직됐다. 미수에 그쳤지만 첫 범행 대상자는 미성년자였다. 이후 그의 범행은 대담해지고 주기도 짧아졌다. 현장에서 증거가 발견됐는데 범인은 민규여 올라오지 말라는 쪽지를 떨어뜨렸다. 피해자들도 민규라는 이름을 들었다고 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증거물이 나왔다. 절도 사건의 도난수표에 민규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던 것, 지문을 확인한 결과 합동수사본부가 만든 몽타주와 얼굴이 비슷한 30대 초반의 이 씨였다. 홀어머니 때문에 자수하지 못했다고 비겁한 변명을 한 그는 성범죄 19건, 강절도 16건으로 총 35건의 범죄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는 동거한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성욕을 채우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혀 분노를 자아냈다. 민규는 범인이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로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공범이 있는 척했지만 결국 그 이름 때문에 덜미에 잡혔고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어서 박미혜, 강남수 형사가 원격 공조를 한 사건이 소개됐다. 자신을 40대이자 10대 두 아들의 엄마로 밝힌 글쓴이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편이 자신과 아이들을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했다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이 올라오기 전 박 형사가 아내와 자녀들이 친부로부터 성범죄를 당했다는 제보를 받았고 아내를 직접 만나 조사를 진행했다. 박 형사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남편의 거주지로 향했다. 하지만 남편은 이것이 아내의 거짓말이라며 이모 할머니한테 속은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아내의 이모 할머니로 불리는 50대 여성은 성폭행 사건을 제보한 사람. 이 이모 할머니라고 불리던 여성은 아내의 작은어머니의 여동생으로 무속인이었다. 아내의 언니는 동생이 이모 할머니 덕분에 병을 고친 뒤 의지하면서 가족들과 멀어졌다고 했다. 아내는 형사가 이 같은 상황을 언급하자 연락을 끊고 아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바로 이 사건이 당시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새모자 사건. 기자회견 이후 경찰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고 새모자는 이모 할머니의 통제 아래 수십 건이 성폭행 사건을 고소하는 기행을 펼쳤다. 고소 중 한 건이 강남수 형사에게 전달됐다. 강 형사는 엄마의 행동을 아동학대로 보고 새모자를 떨어뜨리기로 했다. 분리조치 이후 형사들은 이모 할머니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남편 재산 50억 중 20억이 이모 할머니 측으로 넘어간 상황이었다. 이모 할머니는 엄마와 떨어지기 싫은 아이들을 이용해 거짓말을 시켰다. 이모 할머니는 징역 9년, 엄마는 징역 3년 구형을 받았으나 아이들의 탄원서로 2년으로 감형됐다. 한편 용감한 형사들 3는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40분에 방송된다. 남편이 아내와 자녀 성폭행 이 충격적인 진실 공개. 용감한 형사들. 종합. 기사 입력 2023.11.11 17시 12분. 기사 수정 2023.11.11 17시 12분. 엑스포츠 뉴스 오승현 기자. 용감한 형사들 3분 파렴치한 범인의 민낯을 파헤쳤다. 10일 방송된 티캐스트 2채널 용감한 형사들 3회는 광주경찰청 3기동대 팀장 김양준 경위와 강동경찰서 성내지구대장 박미혜 경정, 화성서부경찰서 강력사팀장 강남수 경감이 출연해 직접 해결한 수사 일지를 공개했다. 첫 번째 사건은 집에 도둑이 침입했다는 신고로 시작됐다. 범인의 DNA를 국과수에 의뢰한 결과 절도범은 경찰서 4곳에서 쫓고 있던 연쇄 성폭행범으로 합동수사본부가 조직됐다. 미수에 그쳤지만 첫 범행 대상자는 미성년자였다.
이후 그의 범행은 대담해지고 주기도 짧아졌다. 현장에서 증거가 발견됐는데 범인은 민규여 올라오지 말라는 쪽지를 떨어뜨렸다. 피해자들도 민규라는 이름을 들었다고 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증거물이 나왔다. 절도 사건의 도난 수표에 민규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던 것, 지문을 확인한 결과 합동수사본부가 만든 몽타주와 얼굴이 비슷한 30대 초반의 이 씨였다. 홀어머니 때문에 자수하지 못했다고 비겁한 변명을 한 그는 성범죄 19건, 강절도 16건으로 총 35건의 범죄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는 동거한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성욕을 채우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혀 분노를 자아냈다. 민규는 범인이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로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공범이 있는 척했지만 결국 그 이름 때문에 덜미에 잡혔고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어서 박미혜, 강남수 형사가 원격 공조를 한 사건이 소개됐다. 자신을 40대이자 10대 두 아들의 엄마로 밝힌 글쓴이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편이 자신과 아이들을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했다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이 올라오기 전 박 형사가 아내와 자녀들이 친부로부터 성범죄를 당했다는 제보를 받았고 아내를 직접 만나 조사를 진행했다. 박 형사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남편의 거주지로 향했다. 하지만 남편은 이것이 아내의 거짓말이라며 이모 할머니한테 속은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아내의 이모 할머니로 불리는 50대 여성은 성폭행 사건을 제보한 사람. 이 이모 할머니라고 불리던 여성은 아내의 작은어머니의 여동생으로 무속인이었다. 아내의 언니는 동생이 이모 할머니 덕분에 병을 고친 뒤 의지하면서 가족들과 멀어졌다고 했다. 아내는 형사가 이 같은 상황을 언급하자 연락을 끊고 아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바로 이 사건이 당시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새모자 사건. 기자회견 이후 경찰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고 새모자는 이모 할머니의 통제 아래 수십 건이 성폭행 사건을 고소하는 기행을 펼쳤다. 고소 중 한 건이 강남수 형사에게 전달됐다. 강 형사는 엄마의 행동을 아동학대로 보고 새모자를 떨어뜨리기로 했다. 분리조치 이후 형사들은 이모 할머니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남편 재산 50억 중 20억이 이모 할머니 측으로 넘어간 상황이었다. 이모 할머니는 엄마와 떨어지기 싫은 아이들을 이용해 거짓말을 시켰다. 이모 할머니는 징역 9년, 엄마는 징역 3년 구형을 받았으나 아이들의 탄원서로 2년으로 감형됐다. 한편 용감한 형사들 3는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40분에 방송된다.